안녕하세요. 파이네트워크 최신 동향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현재 파이네트워크의 그 주요 지표들 그리고 가격 움직임, 또 요즘 진짜 뜨거운 감자죠. 크라켄 프로 발표.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유통되는 파이 공급량이 대략 한 72억 4천만 개, 그 정도 됩니다. 72억 개요? 네. 그런데 지난 하루 동안에는 신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새로 지갑으로 옮겨진 파이는 없었어요. 없었군요. 네, 아마 이게 미국 현충일 연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미국 기반 프로젝트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파이 마이그레이션 지갑에는 한 1,320만 파이가 남아있고요. 이미 마이그레이션 돼서 락업, 그러니까 묶여있던 게 풀린 보상은 총 20억 3천만 파이에 달합니다. 와, 꽤 많네요. 20억 개.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난 24시간 동안 약 300만 파이가 또 추가로 락업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된 거죠. 아하, 300만 개가 더 풀렸군요. 지표는 이제 그렇고 그럼 이 지표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격 움직임이랑 거래량도 궁금한데요. 현재 파이코인 가격 보니까 한 77달러 근처던데 24시간 전보다 0.44%? 이 정도 살짝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폭 상승이죠. 시가총액도 55억 8천만 달러로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이게 좀 더 흥미로운데요. 하루 동안 9,839만 달러. 이게 10% 넘게 증가했어요. 아, 거래량이요? 네. 물론 아직 절대적인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 그래프를 보면요. 어제 저녁부터 잠시 오르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거래량이 적어서요? 네. 갑자기 훅 오르거나 훅 떨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런 변동성은 대부분의 트레이더에게는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 근데 거래량은 또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상반된 신호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 꼭 안정적인 매수세 유입이다. 이렇게 단정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유동성 속에서 그냥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이용하려는 그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하, 투기적 거래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크라켄 프로 소식, 파이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파이코인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다들 왜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라켄이 시작하는 게 선물, 그러니까 퓨처스 거래이기 때문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 거래요? 네, 선물 거래는 파이코인 자체를 지금 당장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파이코인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맺고 베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베팅이요? 약간 경마처럼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경마에서 말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 이길지에 돈을 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이코인이라 또 거래에 필요한 신원 확인 절차 있잖아요. KYC. 이게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크라켄은 실제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진짜요? 실제 코인은 없이? 네. 물론 이제 거래소가 선물 거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현물 거래, 그러니까 진짜 파이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코인 없이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 토큰 방식을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크라켄 같은 주요 거래소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파이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세계에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인정을 받고 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건 파이가 그냥 단순한 앱을 넘어서 실제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성장 지표를 만들고 있고 가격은 아직 거래량이 좀 낮아서 변동성이 큰 편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프로의 선물 거래 시작. 이건 당장 가격을 막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파이 네트워크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크라켄 같은 이름 있는 거래소가 움직였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파이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주류 시장에서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될까? 또 다른 신호들? 네, 그리고 그런 신호들이 결국 모두가 기다리는 오픈 메인넷 출시라던가 아니면 실제 현물 거래로 이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걸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를 쭉 짚어보셨습니다. 여러 소식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